자,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3교시입니다. 4교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2시 한 반쯤 끝날 겁니다. 아마 2시 반 정도. 원래 2시에 끝나는데 원래 민법은 조금씩 약간씩 늦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안으로 넘어왔어요. 두 번째 사안 이름 물권. 물권을 지배하는 권리. 물권은 총론, 강론으로 돼 있고 8개 개별적 물권들을 따로따로 배우는 파트 강론, 이 8개 물권들의 공통적 원리를 배우는 파트 총론. 오늘 총론까지 진행할 건데, 자, 물권 총론도 총설 파트, 물권 총론의 총설 파트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물권의 의와 특성, 객체, 물권의 종류, 물권의 일반적 효력 두 가지. 뭐 다 많이들 했던 건데, 물권의 의와 특성, 물권이 뭔지, 특별한 성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채권하고 항상 비교를 하면서 좀 감을 익히셔야 되는데, 뭐 장황하게 할 것은 아니고 그냥 쭉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배한다 하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건데, 이 지배하는 권리를 특정인에게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 절대적이고 대체적 권리, 절대권이고, 그다음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배권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되지. 완벽하게 똑같은 지배권은 일물, 일권주의. 또 지배 내용이 다르면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죠. 건물 하나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자, 그때도 독점 지배권이다 보니까 물권들 상호 간에 우열이 존재하게 된다.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우선적 효력의 문제. 뭐가 더 세고 뭐는 약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물권 세계에서는. 또 물권은 신박한 권리죠.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의를 한 규범인 법에 의해서만 창설되는 것이지,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사람의 계약으로 물권을 만들 수는 없다. 뭐라고 하죠? 물권? 법정주의. 그에 비해서 채권은 어떤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고, 채권자라는 사람이 채무자라는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죠. 행위 청구권이에요. 이때 채무자의 행위는 급부라고 부르고, 이때 급부는 돈을 주는 것이 급부일 수도 있고, 돈 말고 다른 거 해주는 게 급부일 수도 있고, 금전 채권도 있고 비금전 채권도 있고, 청구 자체가 아무한테나 청구하면 안 되고 특정되어 있는 채무자 그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절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고, 이건 독점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 똑같은 지배권은 하나밖에 성립이 안 되지만,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똑같은 채권을 가질 수는 있어 없어요? 있죠. 독점성이 없기 때문에 수개의 채권이 양립 가능하고, 그다음 채권은 성립 순수에 따른 우열도 없죠. 물권의 세계의 우선적 효력의 기본 룰은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앞서잖아, 효력에서. 채권은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채권자들은 성립 순서에 관계없이 그 힘이 동등하다. 뭐죠? 채권자 평등 원칙. 그러니까 채권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고 제3자들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합의하면, 두 사람이 하는 합의를 뭐라 그래? 두 글자로 계약. 계약만 하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물론 반사적 내용의 채권이어서는 안 되죠.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이거나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그런 부분들만 아니라면 채권은 무궁무진하게 존재할 수 있다. 뭐 이제 됐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물권의 객체.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니까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예외가 있죠. 물건을 지배하지 않고 권리를 지배하는 물건도 있다는 것. 예외적으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건이 있었는데, 이거 기억나실까?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원래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건을 잡는 거예요. 토지나 건물을 저당 잡는 건데, 얘들은 권리들이잖아요. 권리 위에도 저당이 잡힐 수 있죠. 권리 저당. 요 모습 요거 하나. 지금 을이 갑소유 건물에 전세금 1억 걸어놓고 전세권자로 1번 등기해서 전세권자 살고 있던 차에 돈이 필요해서 병에게 가서 돈을 빌리고, 이 집을 담보로 잡힐 수는 없지. 자기 집이 아니니까. 하지만 전세권이 담보 잡힐 수 있어 없어요? 이 전세권 위에 저당이 잡히는 거죠. 물건 저당이에요, 권리 저당이에요? 권리를 저당 잡은 거야. 예외죠, 예외. 예외적으로 여기 전세권 말고도 모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토지 같으면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요 정도만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 자,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어야 되냐면 특정이 되고 독립이 된 한 개의 물건이어야 돼. 특정되고 독립된 한 개의 물건,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부정하는데, 여러분 이게 큰 동그라미 한 개의 물건이에요. 요거는 물건 전체예요, 일부예요? 물건의 일부에는 물건이 생길 수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죠. 독립된 한 개의 물건 단위로. 그래서 제가 걔 왼쪽 눈, 걔 뒷다리, 거기에 소유권이 따로 생길 수는 없어요. 걔 한 마리 단위로 생긴 거 소유권은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 이거는 다수의 물건들의 집합 땡땡땡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
특정돼 있어, 특정되지도 않아. 특정되지도 않은 물건 전체에 대한 물권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하나의 물건 단위로 생기는 게 원칙인데 그 원칙이 시험에 나오지 않고 예외. 이 예외를 볼까요? 물건의 일부에도 물권이 생기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고 그 예외들이 여기 좀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져요. 다 책이에요 그냥. 첫 번째 토지에서 일어나는 예외. 토지는 한 개를 한 필로 세지 않습니까? 한 필이 한 개인데 이거 한 필의 토지 일부예요. 분필도 안 돼 있는. 이 일부에는 소유권은 생길 수 없고 저당권도 생길 수 없다. 이게 원칙적 모습이에요. 하지만 뭐는 된다는 거지. 뭐는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일부만 빌려서 쓸 수도 있어 없어요. 분필하지 않은 채로도. 그러니까 예외 현상이죠. 물권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물건이 물건의 일부에 생기는 예외적 현상이라고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은 여러분들 수목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칙은 별개의 물건이에요.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토지 일부죠. 토지에 있는 흙과 또 똑같은 존재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나무를 따로 뭘 해버리면요, 여러분들 등기를 하면 인목이라 부르잖아. 또 등기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나무 껍데기 벗겨가지고 성명을 적는 거 뭐야?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 일부다, 별개다. 별개 물건으로서 별도 물건이 생기는 거죠.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별도로 생기고 등기부가 만들어져서 별도로 뭐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저당도 잡을 수 있는데 명인 방법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수목에 대한 권리는 오로지 뭐다? 소유권. 명인 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공시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었고 농작물은 좀 특별 취급하죠. 농작물은 우리 농사를 중시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별개 물건을 언제나 나무처럼 별도로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성숙한 농작물들은 전부 다 경작자 거다. 토지 소유자이든 아니든 걔가 무단 경작을 했건 안 했건 별개 물건을 언제나 처리하는 좀 예외적 현상이고 이건. 그다음 건물에서 일어나는 예외인데 건물은 개수를 세는 단위가 동이잖아. 한 동이 한 개잖아요. 그럼 1동 1소유권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거 아파트 한 동이 다 내 거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오실 필요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한 동의 건물의 일부만 우리 거잖아. 이렇게 건물의 한 개의 물건의 일부에 생기는 소유권을 이렇게 불러요. 5글자로 뭐예요? 구분 소유권. 아파트 같은 거, 빌라 이런 거, 상가. 이 구분 소유권이 막 모여 있는 건물을 집합 건물이라 그래요. 나중에 배우시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하는 법률이라고 특별법 배우는데, 자 건물의 일부에 소유권이 생기는 이 예외가 인정되려면은 일단 그 건물의 일부가 객관적으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자, 구조상의 독립성은 이 건물의 일부가 건물의 다른 부분하고 구조상 구획돼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바닥, 천장, 벽으로 막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501호면 501호는 401호하고 바닥으로 막혀 있고 601호하고 천장으로 막혀 있잖아요. 복도하고는 벽으로 막혀 있고 이게 구조상의 독립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용상으로도 독립성이 있어야 돼. 다른 부분들을 경유하지 않고서도 501호로 출입할 수 있어야 돼. 핵심 요건은 독립된 출입문이에요. 여러분 아파트에 다 출입문 다 별도로 있어 없어요? 혹시 옆집으로 들어가서 벽 타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게 있어요. 이게 갖추어져야지 거기 소유권이 따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연습하세요. 거기다 아파트 많이 사시니까 문을 열면서 이게 무슨 독립성 여러분들? 이용상 독립성. 그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 벽을 바라보면서 저 다 무슨 독립성? 구조상 독립성.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만 소유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요건이고 하나 더 필요해요. 건물의 일부에 소유권 생기려면 주관적 요건도 필요해. 거기 일부를 구분해서 소유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그걸 구분행위라고 해요. 소유자의 구분행위. 이 구분행위에 관한 판례를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등기예요. 구분 등기. 구분 건물로 등록하고 등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꼭 그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하게 되면 건물의 일부에 소유권이 생기는데 이 소유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분 소유권. 예외죠. 일단 이 물건의 일부에 소유권 생기는. 근데 전세권 같은 경우도 건물의 일부에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사무실용 건물 7층에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인데 370제곱미터만 전세권을 설정받은 거예요. 등기해서. 근데 소유권은 여기 안 생길 수 없어. 왜냐하면 이 370하고 옆에 하고 벽이 없거든. 벽이 없으면 무슨 독립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소유권 생길 수 없어. 근데 전세권은 벽 없어도 생겨요. 그러니까 전세권은 진정한 예외죠. 독립성이 없는 일부에도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저 토지처럼요. 토지처럼.
그렇습니다. 요 정도만 일단. 이런 내용들은 어디 나오느냐? 저기 150페이지 요 내용은 93페이지 뒤로 나서 배웁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언급한 거예요. 요거 문제를 56페이지 2번. 자, 2번만 볼게요.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나요? 지상권은? 또 뭐가 하나 더 있나? 두 개 외우세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나머지는 아니에요. 임차권 같은 건 안 돼요. 예. 지역권도 안 되고. 물권의 객체는 원칙. 특정이 되고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특정되고 독립한 한 개의 물건. 맞죠? 일물일권주의. 용익물권. 용익물권이 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가 있지. 거기가 독립성이 없어도. 한 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 설정은 할 수 있어 없어? 저당권은요. 안 돼. 저당권은 한 필지 단위로 설정이 되는 것. 일부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 한 동의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행위를 해서 구분 등기를 탁 넣어가지고 독립된 그 일부가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가 있죠. 이 소유권을 뭐라고 한다고? 5글자로 구분 소유권. 이 구분 소유권이 모여서 된 건물을 뭐라 한다고요? 집합 건물이라고 한다고. 집합 건물. 아파트 이런 거.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된 수목 얘를 뭐라 그래요? 임목이라 그러잖아. 얘는 토지 일부예요. 별개 물건이에요. 별개. 토지와 별개로서 별개 물건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죠.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다음에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해서 남의 토지 무단 경작. 무단 경작했어도 농작물은 언제나 별개 물건.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까?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다. 농작물의 특수성상 뭐 필요 없다네. 됐어. 경작자 소유예요. 경작자. 다만 토지 소유자는 뽑아 당장 뽑아가 네가 심은 거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물권의 청구 행사. 그리고 땅 사용료 내 부당이득 반환해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는 물권의 종류로 갈게요. 물권의 종류. 물권 법정주의. 자, 물권은 심각한 권리예요. 절대적 권리여서 막 둘이서 만나가지고 막 물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이 미치는 권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의한 규범, 바로 법에 의해서만 창설된다. 그게 바로 물권 법정주의 185조.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니들이 임의로 창설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창설하지 마라. 이게 뭐냐? 물권 법정주의인데 여기 내용이 두 가지로 돼 있죠. 종류 강제, 내용 강제. 물권의 종류와 그 내용은 법으로 강제한다.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니들은 만들지 마라. 우리들은. 그 내용을 바꾸지도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종류 강제부터요. 그럼 어떤 종류의 물권들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느냐? 법도 두 종류의 법이 있죠. 문서화된 법을 뭐라 그러죠? 법률. 문서는 안 돼 있지만 그 뭐예요? 불문법 뭐야? 관습법. 둘 다 법이거든. 법률에서 인정된 물권들을 보자면 민법이 법률이잖아. 몇 조 몇 항이 있잖아요. 민법에 물권이 몇 개 있다고? 8개. 8개요. 8개 정도는 아시겠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거 말고도 민법 말고도 우리나라엔 1,500개 가까이 되는 넘는 법률이 있어요. 거기도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들이 창설되어 있기도 한데 광업법에는 광업권, 수산업법에는 어업권 이런 거 물권인 거 기억하시죠? 물권이었어요. 그다음에 물권들 기억 좀 하셔야 되고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된 거 대표적인 게 분묘 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서 그 기지를 사용하는 권리 제사 목적으로 저거 물권이었잖아요. 관습법상의 물권. 이건 안 배웠는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심각한 권리가 있어요. 엄청 복잡해요. 어쨌든 이거 물권이에요. 왜냐하면 끝에 세 글자가 힌트네. 지상권이잖아. 지상권 물권이에요, 아니에요? 물권이죠. 그 다음에 물권이 아닌 것으로서 뭐 온양 온천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들? 온천권은 물권이다, 아니다? 그럼 걔가 채권인가? 아니요, 물권도 채권도 아니고 온천권이라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아. 이름 없는 그 온천수는 토지의 일부이지 별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온천권이라는 권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사도통행권, 개인도로 통행권, 갑이 을의 이웃 토지를 오랫동안 지하물이 오랫동안 통행했다고 해서 무슨 사도통행권과 같은 물권이 생기는 것은 없다. 그런 건 없다. 근린공원이 이곳에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가족들 데리고 나가서 뭐 여유 있게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게 무슨 배타적 지배권이 물권이다 아니다. 저것은 물권이 아니다. 저 배타적 지배권이면 내가 공원에 들어갔는데 내가 조용히 좀 있고 싶어 다 나가. 그렇게 해서 배타적으로 공원을 지배하겠다는 건데 미친 거죠. 그렇습니다. 다 물권 아닌 것들.
그다음에 이거 지금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지. 소준물 이렇게 제가 소준물. 요거 물권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거. 요것도 인정하지 않았죠. 요거는 한번 보면 을이 갑의 건물을 샀어요. 갑이 건물을 지었는데 등기 안 하고 팔았어. 얘도 등기 안 하고. 지금도 등기부는 없는 건물이에요. 이럴 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건가 안 한 건가. 신축한 자는 등기 안 했을 때. 한 거죠. 그렇죠? 이 여자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왜 남녀차별? 남녀차별이 아니고 법률 원인차별. 얘는 뭐를 통해 취득했죠? 얘는요. 같아 달라 성질이. 완벽하게 다르죠. 186, 187이죠. 이 원리 아셔야 되죠. 법률행위 매매.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할 때 득실 변경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등기해야지 된다고.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취득 못한 거예요. 법률행위 해놓고 등기 안 했으니까. 하지만 상속, 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신축도 법률행위는 아니니까 어디에 속하는 거죠? 법률에 규정해야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졌으면 완성이 되기도 전에 기둥, 지붕, 주벽 정도가 됐을 때 소유권을 뭐 하는 거죠? 취득하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187조에 따라서.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뭘 주장했느냐. 판사님 내가 뭐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닌 건 나도 인정하는데 내 돈 다 줬거든요. 계약도 했잖아요. 그게 나 소유권 비스무리한 물건 나한테 있지 않나요? 이거 주장한 거죠.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 무엇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관습으로. 그런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우리 대법원은 그런 거 없다. 소준물, 듣보잡.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놈? 이렇게 해서 소준물이라는 물건은 인정하지 않거든. 이게 왜 이런 물건을 이 여자가 주장을 했느냐? 우리 쓰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쓰레기가 불법 하고 있었거든. 이 물건을 누가 지은 건물을? 갑이 지은 건물을. 그 누가 매수했는데? 근데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야? 쓰레기가 병이. 그러니까 얘가 매수했는데도 건물에 입주를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얘가 쟤를 상대로 소송 걸었던 거지. 나가라고 명도 청구. 명도가 반환을 요구하는 거잖아. 맞나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직접 명도 청구가 되냐? 만약에 얘가 소유권자라면 이게 돼야 안 돼. 명도 청구가. 소유권자라면. 그게 뭔데? 물권적 청구권이잖아. 얘 주장대로 소유권 비스무리한 물권이 있다면 이 물권에 기해서 물청을 행사하면 된다니까. 근데 얘는 물권자가 아니네. 둘 다 없어. 소유권도 없고 소준물도 없고. 그러니까 직접 청구는 불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따로 있네. 얘 소유자 아닙니까? 아직도. 판 사람. 아직도 제가 소유자인 거 맞죠? 그럼 얘는 내 집에서 나가라고 명도 청구할 권리 있어 없어요? 그럼 나는 얘한테 소유권 넘겨달라고 할 뭐가 있을 뿐이죠. 그냥 채권. 이 채권이 아무한테나 막 써먹는 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채무자 갑의 권리를 뭐 해야 되는 거죠? 얘는 대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을은 누구를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명도를 청구했어야 되는데 이 소송은 직접 명도 청구 소송했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던 패소했던 사건이에요. 네가 뭔데 그러는 거야. 니나 쟤나 건물에 대해서 권리 없는 거 똑같은데 뭔데 네가 달라고 하냐고.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죠, 여러분들? 갑.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소유권 넘겨받을 채권이 있으니까 이 채권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대위 행사를 했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종류 강제 좀 보신 거고 내용 강제. 그 민법이 만들어 놓고 있는 물권도 내용도 막 바꾸면 안 된다. 내용을 변경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이게 소유권의 내용이 민법 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저게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 이거를 우리가 막 바꾸면 돼, 안 돼? 바꾸는 사람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을 대체적으로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소유자긴 한데 사용수익을 못 한다는 거 영원히. 그런 소유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런 거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한다면 결국 처분 권능만 남아있는 사용수익 권능은 없고 처분 권능만 남아있는 새로운 유형의 독특한 뉴 스타일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뭐에 반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권 법정주 위반이다. 그런 소유권 인정해 줄 수 없다. 소유권이라면 무릇 다 뭐가 있어야 된다.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다 있어야 된다. 물론 잠시 전세권자나 지상권자에 빌려줘가지고 잠시 제한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대체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57페이지하고 61페이지 두 개 볼 거예요. 57페이지 물권 법정주의. 2번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할 수 있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용되지 않고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권 내용을 우리들 마음대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다 포함돼야 되죠?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자, 다음 중 물권인 것은 다 배운 건 아니지만 대충 눈치코치로 구분 지상권이 뭔지 모르지만 구분자를 떼고 얘기하면 뭐죠? 지상권. 아, 특별한 지상권인가 보네. 지상권 자체가 물권이잖아요. 네, 물권이에요. 유치권 물권이고 근저당권도 근자 떼면은 저당권이잖아요. 특별한 저당권이고 저당권 자체가 물권인 건 아실 테고 물권 됐고 광업권, 어업권, 물권 관습상의 법정상권도 뭔지 모르겠지만 끝에 끝나는 단어가 지상권이야. 물권이야. 법률기지권 물권이고 온천권은 물권이 아니고 물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독자적인 권리 아니고 저거는. 그다음에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의 물권으로서의 통행권, 타인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 이른바 사도 통행권 그런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없다. 그다음에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지. 저게 무슨 물권인 건 아니다. 그냥 공원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지. 그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등기 안 된 건물을 양수한 사람, 양수 계약을 통해서 넘겨받은 사람. 근데 등기 안 됐으니까 자기도 등기 못했어. 그럼 얘는 아직 소유자가 되지? 못한 아까 그 여자지 그 여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않더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을 한 상태인가? 그런 물권은 존재하지 않아. 얘는 소유권자도 아니고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도 없고 채권자일 뿐이죠. 그냥 소유권 넘겨달라고 할 채권자일 뿐이에요. 여기서 61페이지로 가서 이 제목을 보세요.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양수인의 법적지. 양수를 했다는 게 계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넘겨받는 걸 이전받는 걸 말하거든요. 그 법률행위를 했으면 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법률행위만 하고 뭘 안 했다? 그러면 권리가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그 사람의 애매한 지위. 그렇다고 얘가 무슨 무단점유를 하는 건 아니고 계약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묘한 지위에 있는 거야. 이건 금방 했다고 똑같은 문제가 넘어가고 문제 똑같은 거예요. 완전. 미등기 건물 매수인, 등기 안 된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등기를 못해서 매수는 했는데 그럼 아직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죠. 대금을 전부 다 지급했어. 그럼 소유자인가? 아니요. 대금 지급하고 관계없거든. 이 경우에는 건물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이상한 소리지. 얘가 소유자가 아닌데 어떻게 소유권에 기해서 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자를 뭐 하여서? 대위하여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갑을병 이렇게 나오면 이제 머리가 어지러울 것 같지만 집중하셔가지고 집중.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완납한 후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소를 교부받았대요. 누가 뭘 샀다고요? 을이 건물을 산 거네. 누구 건물을? 갑의 건물을. 땅은 누구 땅인데? 병의 땅이고. 건물을 산 거야. 땅 산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등기소를 싹 다 받았어. 등기소도 받았는데 등기소 가서 등기를 아직 안 했대. 등기소를 받으면 돼요? 등기를 해야 돼요? 샀는데 등기 안 했으니까 이 소유권은 아직 을에게 넘어오지 않고 누구한테 있나? 갑에게 있지. 갑에게. 그렇죠? 갑에게 있어요. 그래서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집행을 들어올래야 경매로 털어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누가 지금 반발하는 거지? 을. 이거 뭔데? 자기가 샀다고 그러는 거야. 샀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없어. 왜 등기 안 했냐는 거야. 경매당하는 거야. 아직은 누구 집이라는 거죠? 갑의 건물.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등기를 안 하면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이거 물권 법정주의고 그다음에 물권의 효력으로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물권 강론이다, 총론이다. 총론이니까 특정 물권을 딱 잡아놓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 효력이야. 물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효력 두 가지예요. 우선적 효력, 물권의 총권. 먼저 우선적 효력. 이거는 비교적 자세하게 했는데 하나의 건물의 물건에 물건이 이렇게 세 개는 있을 수 있지. 이건 똑같은 퍼펙트하게 똑같은 물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때도 그들 상호 간에는 우열이 존재하게 되죠. 왜냐하면 독점 지배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 건물을 사용수익 처분하는 권리고 전세권은 전세금 걸어놓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권리고 그다음에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저걸 팔아가지고 처분해서 돈을 만들어서 자기 돈을 우선 먼저 받아가는 권리인데
보다시피 사용 수익이 겹쳐 있고 처분이 겹쳐 있으니까 함께 사이좋게 사용 수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처분해서 나눠 갖는 게 아니고 독점 지배권이거든.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없어 얘들 사이에는요. 있죠. 그거. 그래서 목차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소유권하고 이 제한물권들 상호 간에는 누가 우선하더라? 제한물권이 우선하지.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사용해요, 소유자가 사용해요. 이 집은요. 전세권자가. 이거 경매 처분되면 저당권자가 먼저 돈 받아요, 소유자가 먼저 받아요. 저당권자. 제한물권이 우선하고. 그럼 제한물권들 지들끼리는 어떻게 되냐? 선순위 우선.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는 거죠. 먼저 성립한 권리. 그래서 누가 먼저 성립했는지를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순위번호 랭킹 매기지 않습니까? 넘버링을 하잖아요. 번호 빠른 애가 더 센데. 근데 얘하고 얘가 다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설명드렸어요. 좀 빨리 또 다시 볼게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을 해요. 실행한다는 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얘가 채무자라 치면 내가 돈을 안 갚아서 얘 집을 경매로 팔아버리겠다는 거죠. 돈으로 바꾸어서 내 돈을 받아 챙기겠다는 건데 그럴 때 얘의 관심사는 나는 그럼 이 집에 계속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나? 집주인 바뀔 건데 경매로 그런 얘기지. 얘 둘의 부딪힘이죠. 여기서. 근데 경매가 들어올 때 전세권자가 사용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둘 다 있어 없어 케이스는요. 자, 사용 수익을 계속할 수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전세권은 경락인이 뭐 한다? 인수한다. 그다음에 얘가 더 이상 사용 수익 못하고 짐 싸고 쫓겨날 때 이 전세권은 매각에 의해서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이 케이스요. 이 케이스를 뭐가 이렇게 인수가 되면 얘가 좋지 않을까요? 계속 사니까 맞나요? 근데 얘의 행복은 얘의 불행으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왜 전세권이 인수되면 가격이 톡 떨어져 가지고 싸게 팔려 가지고 얘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반대로 소멸되고 얘 쫓겨나가는 경우 있어. 존속기간 못 채우고 경매 들어가면 그럼 얘는 쫓겨나서 싫겠지만 얘는 웃겠지. 제 불행은 나의 행복이거든. 그럼 제가 쫓겨나면 비싸게 팔려 싸게 팔려. 비싸게 팔려서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지. 잘. 그래서 얘를 웃게 할 것인지 얘를 웃게 할 것인지는 결국은 번호 빠른 애를 웃게 하자. 뭐 이런 원리지 그냥. 이런 모습이라면 전세권자를 웃게 하고 저당권자를 울게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 말의 뜻은요. 내가 저당권을 뭐 해도 실행해도 이 전세권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이 않는다. 인수한다. 요거죠.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전세권자는 인수돼서 계속 살아도 되는데 내가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이 경매되는 집에 살기 싫어. 그럼 스스로 배당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특징 하나 있었지. 이런 거. 그 여기 볼게요. 여기는 저당권이 저당권자가 웃을 얘기네. 전세권자가 울게 만들고 그럼 저당권이 실행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짐 싸고 나오세요. 당신 나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또 논점이 뭐냐. 저당권 한 개 더 있을 때 중간 용의권 이야기. 그 얘가 저당권 실행할 때 얘가 실행한 게 아니고 얘가 실행할 때 얘 둘이만 놓고 비교해가지고 얘가 인수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얘가 인수될지 소멸될지는 누구 기준이더라? 1번 최선순위 지당권 기준.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소멸해야 돼. 중간 용의권은 선순위 지당권자가 경매를 했건 후순위자가 경매를 했건 누가 했건 얘 기준으로 해서 얘가 소멸해야 된다. 그쵸? 여기까지 배우셨잖아. 제가 좀 빠르게 버렸거든요. 이게 천천히 안 하고 요 지금 한 5분 정도 설명한 것 같은데 이거를 거의 한 30분 정도 설명했거든. 우리가 11월 15일 과정에 원리를 천천히 그러니까 1월 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거를 돌려 들으셔야 돼. 아시겠죠? 이 원리 숨겨져 있는 원리를 알아야지 다음에 더 응용도도 생겨가지고 안 외워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대충 뭐 되겠는데 뭐 1번이 뭐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상한 거만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몰라. 어떻게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개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몰라. 계속 평생 몰라. 그래서 계속 야매로 해야 돼. 야매 아시겠어요? 대충 이제 경험칙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는 모르고. 그러니까 원리를 꼭 들어두세요. 여기 11월 12월 과정에 있는데 이 파트를 찾으셔서 꼭 들어두세요. 되게 궁금하네. 그렇게 보니까 궁금한데 나는 참을성이 있으니까 참아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8페이지) 물건의 우선적 효력에서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도 같고 범위도 같고 순위도 같은 퍼펙트하게 똑같은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지. 그게 바로 일물 일권이야.
성질이 다르면, 범위가 다르면, 순위가 다르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나 없나? 있죠. 그다음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수 있나 없나요? 동일 위치에도 있을 수 있어. 걔들은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어서 순위를 달리해서. 그럴 때는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선순위 저당권이 더 우선하는 게 당연하지. 먼저 배당받는 거지, 저당권자라도.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따른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후순위 지상권은 매각에 의해서 소멸한다. 맞죠? 전세권하고 저당권이 다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시행돼서 경매가 넘어가 전세권은 언제나 무조건 소멸하는 거래? 틀렸지? 말해봐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정상이지? 저당권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후순위면 소멸하고, 또 선순위라도 지가 뭐 하면 매각 아니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하기도 하고. 이거 있네 5번.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인수되는 게 원칙이잖아. 근데 전세권자가 나가겠다고 뭐 했어요? 배당 요구하면 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물론 저당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배당을 받지. 전세금을. 선택권이 있죠.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 중간 전세권이네. 이렇게 있는데 2순위 저당권자 얘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얘가 신청했다고 얘하고 얘를 따지면 안 되죠, 여러분들? 얘가 신청해도 모든 저당권을 매각으로 소멸하고 얘부터 돈 받아야 되니까 얘하고 얘를 따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뭐 한다는 거야? 소멸하고, 그리고 모든 저당권을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세 개의 물건들은 다 소멸하는 거죠, 전부. 배당 순서도 셋 다 우선문제권자니까 등기부 순위 번호대로 저당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이 순서로 받아가겠지. 그쵸? 예, 됐어요. 이거 원리 정확하게 공부해 두셔야 돼. 그래야지 뒤에 가서 점점 강력해져요. 어려운 것들도 이해되고, 야 그걸 왜 외우냐, 그거 당연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외우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게 되죠, 이제 그때부터는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무슨 예외가 나오면 뭐 그건 또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민법은 미쳤군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야기,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의 목차는, 물권 청구권은 무엇이냐? 종류는 세 개. 민법 규정, 성질, 성립 요건, 손배청하고의 관계, 이렇게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뭔가 가로등기 해볼까요? 물청이 뭐지? 누가 누구에게 뭐를 청구하는 권리죠? 누가? 매도인? 물권자, 이렇게. 그렇죠? 갑? 어떡하려고 갑을 매래요, 여기 갑이. 물권자가 누구에게? 방해자에게. 뭘 방해하는데? 이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방해하죠. 지배가 뭔데?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걸 누군가가 방해한다. 방해자는 누구지? 누구든지 될 수 있어. 누구든지 간에. 방해한다면 뭐를 청구하지? 방해하지 마요. 그 뭔데? 그 뭐라 그러지 법적으로? 방해? 제거? 제거 아닌데? 배제라고. 배제. 배제가 더 큰 개념이거든. 배제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거든.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요. 이게 물청 개념이에요. 말 좀 외워서 말 좀 할 수 있으면 되겠네.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방해의 배제,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물청이지. 종류는 몇 개? 세 개. 방해하는 모습에 따라서 첫째는 반환, 돌려줘. 그다음에 그거 치워줘, 없애줘, 제거. 그다음 그거 하지 마, 예방, 이렇게. 조문은 소유권 기준으로 볼 때는 213, 214. 213조 제가 거의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소유물 반환 청구. 소유자는 자기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게 반환 청구권이지. 근데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거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214조에 있는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뭐를 청구한다? 제거. 방해를 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방해의 예방이나 또는 손해배상의 뭐야?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환, 제거, 예방 중에 예방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방을 청구하거나 또는 모두 손해배상 청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손해배상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를 제공해달라는 거지? 담보를 미리 제공해달라고. 담보 청구하는 거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고. 자, 예를 들어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토지 인도 청구. 자, 반환하고 인도하고 똑같은 동의어니까 넣어볼까요? 토지의 누가? 소유자가.
토지를 어떻게 점유하는 자에게?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점유할 권리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토지 인도 청구 또는 토지 반환 청구라고 하죠. 얘는요. 명도도 똑같은 말이죠. 명도도 반환 인도와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말해봐야죠. 명도 청구를 뭐라고 쭉 설명하면 되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불법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고? 건물의 명도, 비우라는 소리지. 비우라고. 큰 물건이니까 시계처럼 풀어서 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비우는 거지. 그 물건을 그 돌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환, 인도, 명도가 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요거에 방해 제거 청구는 야, 내 토지에 네가 지어놓은 건물 그거 당장 치워라. 제거해 달라 이거죠. 건물을 뭐하라고? 무단 건축물을 철거를 요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무단으로 자기 토지에 건물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 요구하는 거. 이게 방해 제거 청구고. 또 내 토지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 앞이라고 등기가 돼 있어. 자기 거라고. 아니면 그 전세권은 진작에 다 기간 끝나가지고 나갔는데 아직도 등기를 안 하고 말소를 안 하고 있어. 그런 거 무효 등기돼 있는 거를 뭐 해달라고 하는 거죠? 말소 청구하는. 이게 제거 청구잖아.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는 제가 이거 하나 설명드렸죠. 옹벽 설치 청구하는 거.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경사진 땅이 있었는데 아래쪽 토지 소유자가 돼지 축사 지으려고 토지를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경계선 부근에서 절토, 수직 절토가 일어나서 이 토지가 무너져 내리려고 해요. 아직 무너진 건 아니고 방해할 염려해 있는 행위를 계속하고 계속 토지를 계속 자르고 있다니까. 그랬을 때 얘가 그 을을 찾아가서 그 옹벽 좀 여기다가 설치해줘. 요게 뭐라고? 방해 예방 청구. 얘가 안 무너집니다. 걱정하지 마요. 무너져도 금방 바로 순식간에 죽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랬을 때 그럼 혹시 무너지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그때 돈 없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줄 뭐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거죠? 담보라도 하나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방해 예방 청구인데 근데 여기서 뭔 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물권 청구권들은 그 방해의 배제 행위를 그 행위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토지를 돌려달라, 건물을 비워달라, 건물을 철거해달라, 등기를 말소하라, 옹벽을 설치하라. 이걸 요구하는 거지. 그거 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돈이나 좀 대보셔라고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옹벽 설치 비용 청구를 바로 다이렉트로 물청으로서 행사할 수는 없어요. 이 판례를 보시면 물권 요청권에 기해서 방해의 배제 행위 자체를 청구하는 건 맞지만 배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214조에 의하면 뭐 저쪽 중략 소유자가 침해자가 방해자예요. 에 대해서 방해 제거 행위, 방해 예방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그 행위는 내가 할 테니까 그 행위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214조에. 비용을 달라고 하는 권리가 있을 수는 없다. 물청이. 그래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 물청 조항에 따라서 방해 배제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건 아니다. 물청이. 그다음에 민법 규정. 지금 이거는 소유권의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물청을 공부한 거고 물권이 8개나 있거든요. 그럼 다른 물권자들도 방해를 받으면 이걸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일반적으로 있지. 근데 이제 핵심 쟁점이 이렇게 3가지 권리가 있어요. 좀 기억이 나시려나 이런 게? 지역권, 저당권? 자세히는 안 배웠는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 3개 중에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얘는. 얘 2가지만 있어. 제거하고 예방만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이용만 하는 거지 독점적 점유할 권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권자가 그 승역지를 돌려받을 권리는 없는 거지.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점유를 해요, 점유를 하지 않아요. 아예 점유를 안 해. 점유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불법 점유자가 있어도 저당권자가 불법 점유자에 나가가지고 그거 나한테 줘요, 돌려줘요라고 점유를 돌려받을 이유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 2가지 지역권자나 저당권자에게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만 인정된다. 유치권은 이건 아예 안 배우셨는데 유치권은 아예 통으로 인정이 안 돼.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청은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민법에. 나중에 배울게. 이런 것들은 뭐 됐어. 이건 하고. 그다음 물권 청구권의 성질. 물권 청구권은 물권하고 완전히 종속돼 있어. 물권에. 그러니까 물권에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권리예요. 마치 어떤 거 비슷한 거냐면 지구가 물권이면 그 오존층 있잖아요. 그게 물청이에요.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 지구에 있는 거 다 죽잖아. 그걸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지.
그런 건데 그래서 보세요. 이게 물권이거든. 갑 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무단으로 건물 지었는데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일단 제일 먼저 이걸 행사할 수 있지. 건물을 철거하라고. 그렇죠? 이거 뭔데? 셋 중에 골라보세요. 이 셋 중에. 철거 청구하는 거. 방해 제거 청구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또 하나 공식이 있지. 여기 근데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건물은 토지의 일부로 부합되는 일이 절대로 없으므로 이 건물 자체는 을 소유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 공식이 하나 있어요.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깔고 앉아 있는 부지를 뭐 하는 거다? 점유하는 거다. 여기 밑에 깔고 앉아 있는 요 땅이 을이 점유하는 거라고. 저 파란색 부분을. 근데 남의 토지를 갑의 토지를 점유하려면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 맞나요? 이럴 때 남의 토지에 건물 지어서 소유하고 싶으면 점유할 권리로서 뭘 취득하는 게 제일 좋죠?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 근데 얘는 무단으로 지었다고.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아니면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니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토지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 그게 뭘까요? 대지가 토지잖아. 토지 인도 반환 청구. 요거 뭔데? 요거는 요 셋 중에 고르면 반환 청구죠. 그래서 무단 건축물이 딱 지어지면 두 가지 물청이 튀어나오는 거죠. 입에 탁 붙여놔야 돼. 자동으로 툭 튀어나오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이렇게.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요것들이 뭐라는 거죠? 여러분들 물청이잖아. 얘는 물권이고 이 소유권은 물권이고 이거를 철거하세요, 인도하세요라고 청구하는 권리는 그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물권을 지켜내는 물청이라고. 다른 거긴 한데 이 소유권하고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청이 이게 분리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없어. 완전히 한 덩어리란 거야. 분리되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옥신각신 싸우고 있다가 갑이 이 땅 팔았어, 병한테.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방해받고 있는 사람도 누구죠, 이제는? 그러니까 을에게 건물 철거하라, 내 땅에서. 내 땅 돌려달라고. 갑이 해야 돼, 병이 해야 돼? 병이 해야 되고 갑은 더 이상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걔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받고 있지도 않아, 이제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면 물청도 함께 병에게 넘어간 거예요. 맞나요? 근데 병이 이건 안 될까? 갑한테 찾아가서 나 있잖아요. 이 땅은 살 생각 없는데요. 근데 요거 괜찮네. 요거 나한테 파쇼. 물권과 청권만 나한테 넘기라는 거. 팔으라고. 그렇게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뭔도 저거를 사. 이거를 왜 사 이거를. 땅을 사면 이게 따라오는 거지 그냥. 맞나요? 그럼 반대로 이건 어떨까요? 갑이 병에게 이 토지를 팔아요. 팔아가지고 등기 넘어가면 소유권 넘어가면 물청도 이전돼야 한다. 이것도 같이 얘한테 넘어가 안 넘어가? 근데 얘가 얘한테 이런 말을 하네. 형씨 내가 매매해가지고 당신한테 일단 소유권 안 넘겨놓고 요 물청은 잠깐 나한테 좀 맡겨줘봐요. 나한테 잠깐만 유보. 보통 내기 아니거든. 당신은 감당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완전히 보내버릴 테니까 잠깐만 나한테 빌려줘요. 물청을. 소유권만 가져가고 일단. 이렇게 물청을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키면서 물권만 따로 분리해서 넘기겠다는 거죠. 절대 안 돼. 있을 수 없는 얘기미 그런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물권하고 물권과 청권은 이게 분리가 된다 안 된다?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냥 같이 움직이는. 분리양도 안 된다. 그다음에 소매시효에도 걸리지 않아. 물청이. 소유권 자체도 소매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소유권에서 나오는 물권과 청권도 소매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 이 무단 건축물을 지은 을에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철거를 요구하지 않았어. 땅 돌려달라고 10년, 20년, 30년째 한 번도 소리 안 했어도 이게 오랫동안 행사 안 했다고 권리 위에 잠들었다고 이게 사라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청은 소매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고 이건 아까 제가 분리양도 팔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금방 설명했던 건데 소유권을 양도해요. 갑이 이 토지를 팔아버린다고 병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소유권에 의해서 발생되는 물권과 청권 요것들을 소유권과 분리시켜서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 갑에게 유보 거기 머무르게 해서 제3자에 대해서 전 소유자가 행사를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일단 소유권을 상실해버린 전 소유자는 더 이상 불법 점유자가 있다 하더라도 물권과 청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해야 된다? 항상 현 소유자가 하는 거다. 소유권하고 같이 물려 돌아가는 거다는 거죠. 물청이. 그런 얘기입니다. 소매시효도 걸리지 않고 이거 오랫동안 행사 안 했다고 시효로 소멸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립 요건. 자, 물권과 청권은
물권자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물권자 청구권자가 현재의 물권자야 돼요. 똑같은 얘기죠. 금방 했던 얘기하고. 현재 물권자가 아닌 과거의 물권자는 지금 현재 물권이 없으니까 걔한테 물청도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물권자 청구권은 방해를 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지 손해를 물어내라고 배상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물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물청은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죠? 물청은 성립할 수 있어요. 제 책을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돌려달라고 하는 게 물청이잖아. 근데 잠깐 가지고 있다고 제가 무슨 금전적인 피해나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손해가 없어도 저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손해 발생은 필요 없다. 그다음에 상대방은 현재의 방해자야 돼. 이것도 현재 방해자. 과거 방해자는 안 돼. 제 책을 이분이 가져가가지고 갖고 계시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싹 웃으면서 뒤로 던졌어. 뒤로. 그 뒤에 분이 탁 받은 거지. 그럼 제가 이분한테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없으니까 그분한테 가가지고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현재 방해자 얘기해야 돼. 현재 방해자. 근데 현재 방해자는 얼떨결에 받았는데 책이 날라와가지고 고의과실이 없는데 고의과실이 있건 없건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그 사람한테 가서 있죠. 그러니까 물권자 청구는 상대방 방해자의 고의과실을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도 않아. 기식사유도 필요 없어. 그렇게 하는 권리고. 그래서 물권자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인데 뭔 관계일까? 아무 관계 없음. 아무 관계가 없어서 따로따로 별개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괄호 넣기 한번 해볼까요? 개념 정의. 아까 물권자 청구는 다시 뭐야? 누가? 물권자가 누구에게? 방해자에게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라면 그런 식으로 한번 정의해 볼까요? 손해배상 청구는 누가? 피해자가 누구에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불법행위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예요. 이거 성립하려면 750조 고의나 과실로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게 불법행위야. 그러니까 피해자는 손해를 입었어야 돼. 그래야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는 고의나 과실의 규칙사유가 있어야 돼. 물청하고 다른 얘기인 거지 이거는. 그리고 손해배상은 뭐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여러분들? 이건 돈 달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물청은 돈 달라는 소리 하나도 없었고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손해라는 말하고 방해라는 말이 다른 말이거든. 방해와 손해 이것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방해는 현재 ing 현재 지속되고 있는 법익에 대한 침해예요. 손해는 과거에 끝나버린 그러니까 방해가 있으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토지에 지금 또 현재 건물이 있다니까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다니까 그 부당 건축물이 그 원인을 제거하려면 철거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게 물청이고 걔가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땅을 오랫동안 못 써서 입은 피해가 있어 없어요? 그거는 이미 일어난 과거의 침해를 통해서 일어난 종결된 침해인 거야. 끝나버린 침해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변상을 요구해야죠. 여기는 방해의 결과를 제거해야 돼. 결과는 어떻게 제거하죠? 이미 다 버린 돈으로 돈 달라는 거죠. 변상해 달라고. 그러니까 물청하고 손배청은 서로 같다 다르다? 완전 다른 권리다. 완전 다른 권리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포함하는 관계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까요? 58페이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그 땅을 자꾸 파고 있네. 밑에 돼지 축사 짓는다고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까지도 같이 청구한다고? 함께 할 수는 없죠. 저게 함께였어요? 또는이었어요? 또는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고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겠네.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양도인, 매도인에게 그 물권의 청구권 철거시키고 돌려받을 권리만 거기다 남겨둘 수 있다는 거죠. 유보시킬 수가 있나 없나? 없어 안 돼요. 이때 양도인은 물권 다 남겨놓고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의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고? 안 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는 소유권하고 분리해서 이 물청만 따로 양도될 수는 없다. 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는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는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 버리면 더 이상 물청도 인정되지 않죠. 소유권이 있을 때야 물청을 행사하지. 그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준 자, 뭐 누구 말하죠? 매도인 말해요, 매수인 말해요. 매도인, 현 소유자, 전 소유자,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아니야 이제. 얘는 더 이상 불법 점유자가 있건 없건 자기가 나설 문제가 아닌 거네 이제는. 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행사하지 못하죠. 이유는 너무 간명해.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매수인이 해야 돼, 현 소유자가.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으면 이게 누구 건물이지? 을의 건물이죠.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니까. 근데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어. 누구한테서? 그럼 토지의 현재 소유자 누구죠? 병이죠. 그 위에 누가 있어? 을이 건물을 갖고 있어. 누가 나서야 돼? 병이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지. 갑이 왜 해? 갑은 누군데? 현 소유자야, 전 소유자야. 제가 왜 해? 쟤는 자격 없어. 할 이유도 없고. 틀렸어. 그다음에 물권의 청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방해자에게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 없음. 고의 과실이 있어야지 생기는 권리는 물청이에요, 손배청이에요? 손배청이죠. 불법행위 손배청. 그다음에 10번 물권적인 방해, 배제 청구 물청이죠. 물청.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방해라는 개념은 그 개념상 손해하고는 다른 거다. 방해와 손해는 서로 구별되는 거다. 맞죠?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에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죠.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해는. 틀렸고.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 물청이죠. 물청. 뭘 제거하는 거냐? 원인 제거예요. 결과 제거예요. 이 제거는요. 원인 제거. 결과 제거하는 건 손배청이 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그 방해의 결과까지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뒷부분이 X입니다. 결과의 제거는 물청이 한다. 손배청이 한다. 손배청이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12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의 비용 돈 달라고 하는 거지. 방해 예방 비용을 그 옹벽 설치 내가 할 테니까 그 돈 좀 줘봐봐요.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어. 그런 건 없고.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죠. 얘가 쟤를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쟤는 별개의 권리예요. 완전 다른 권리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이고 여기까지가 반쪽이었어요. 물권 총론의 총설한 거고 잠깐 쉬었다가 물권의 변동을 보겠습니다. 변동.